안녕하십니까. 친환경 에너지 계획 5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과제를 올리기로 했었죠. 올리기로 했는데 6주차부터는 이제 대면 수업으로 바뀐다는 아주 기쁜 소식을 접하고 너무 기쁜 나머지 과제는 업로드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뭐 대면 수업으로 바뀌면 뭐 바쁠 테니까 마지막 비대면의 어떤 즐거움을 좀 만끽하라는 차원에서 과제는 내지 않았고요. 뒷부분에 이제 과제와 어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수업이 너무 널널하다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대면 수업 일정은 화요일 2시부터 2시 50분까지 하고 목요일 9시부터 10시 50분까지인데 일단은 조교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하루로 좀 땡길 수는 없는지 일단 한번 상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도 의견을 좀 수렴해서 웬만하면 좀 시간을 좀 맞췄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9시 같으면은 이렇게 사람 빡빡한 버스를 타고 오면은 여러분들 위생에도 그렇게 방역에도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고 하니까 조금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수업 내용도 약간 그 변경이 있을 예정입니다. 사실 비대면을 끝까지 할 줄 알고 지난 학기처럼 앞부분에 뭐 기초공학이나 아니면 환경 이론 쪽을 집어넣었는데 사실 저희 학교에 보면은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아주 그 대가 분들이 많이 계시죠.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을 이제 채찍질을 해가면서 환경, 역학 이런 거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이제 훌륭하게 이제 배우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는 원래 이제 본 교과의 이제 원래 취지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내용들을 쭉 다루고 그다음 뒷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발표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수업이 3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3시간이니까 2시간 정도는 이제 이론 수업을 하고 1시간 정도는 어떤 그날에 제가 강조했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기 반성의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속된 말로 퀴즈라고 하죠. 퀴즈도 좀 보고 여러분들이 좀 수업에 좀 긴장도 좀 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런 평가를 받는 연습을 하는 것 나쁘지 않죠. 어차피 인생은 시험 연속이니까. 자, 어쨌든 그렇게 일단 진행을 할 겁니다. 그 6주차는 태양열, 7주차는 태양광, 8주차는 중간고사를 넣어놨는데 이게 중간고사가 7주로 갈지 9주로 갈지는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정확한 일정이 나와봐야 알 것 같고요. 어쨌든 한 주 정도 앞뒤로 밀리거나 당겨질 수 있다 하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9주차에는 지열과 연료전지, 10주차는 기타 신재생에너지 열회수 시스템, 기타 신재생에너지에는 아마 풍력발전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11주차에는 수자원 절약으로 일단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을 좀 한번 둘러볼 거고요. 그 다음 12주차부터 13, 14주차는 여러분들한테 그 숙제를 내주고 그 주차 시간에는 여러분들 발표를 할 겁니다. 근데 원래는 이거를 팀 프로젝트로 했었는데 뭐 코로나도 있고 여러분들이 뭐 굳이 모여가지고 팀 프로젝트를 하는 게 그게 뭐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좀 개인 발표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조사를 해서 한 4분 정도 쭉 발표를 하는 쪽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12주차에는 국내 사례 조사를 여러분들이 해서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수하고 특이한 사례 조사해서 발표하는 것. 13주차는 해외의 어떤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좀 해서 조사해서 발표하는 것. 그 다음 14주차에는 그걸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시스템을 쭉 설계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수업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는 아마 보강주일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주, 마지막 주는 이제 기말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수업 계획을 이렇게 짰고요. 약간 밀리고 땡기고 하는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팀 프로젝트를 하게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해보니까 참 별의별 일이 다 있더라고.
결국에는 막 팀원들끼리 싸워가지고 서로 진짜 뭐 멱살잡이 직전까지 가가지고 와가지고 막 저놈이 나쁜 놈이다, 저놈이 죽일 놈이다 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뭐 사실 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다 그냥 그 조를 통틀어서 최하점을 주는데 어 어쨌든 뭐 그 얼굴 붉히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 이제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면 안 되니까 그 이제 팀 프로젝트에서는 그런 조율이 좀 필요한데 사실 팀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인생이라는 게 사회생활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하고의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협업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 연습입니다. 연습이라서 팀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하긴 한데 이번에는 괜히 또 방역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이제 그 개인적으로 해서 간단하게만 해서 뭐 이렇게 한 조가 뭐 1, 20분씩 발표하고 질문하고 이런 거 말고 개인별로 간단하게 조사해서 발표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하는 거는 상당히 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발표라는 경험을 해보는 게 인생에서 참 중요하거든요. 되게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경험을 좀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단한 브리핑은 여기까지고요. 요 내용은 제가 공지사항에 적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주에 여러분들 직접 만날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이 대인 기피증이 막 생길 것 같네요. 원래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한 2년 정도를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나도 이 비대면에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아. 막상 하고 싶다 했는데 학교에서 하라고 하니까 이제 긴장이 되네요. 좀 그렇다. 하는 거고요. 지난 시간에 하다 만 거는 이제 창호의 반사율, 흡수율, 투과율의 합이 1이다 하는 겁니다.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어디서 갑자기 생기거나 아니면 어디로 뜬금없이 사라지는 어떤 그런 건 없다는 거죠. 튕겨내거나 아니면 흡수하거나 아니면 통과하거나 셋 중에 하나밖에 될 수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건 이제 OX 내기가 쉽겠죠. 건물 FE에서 그러니까 창호에서 반사율, 흡수율, 투과율은 반드시 1이어야 한다. OX 내기 참 괜찮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 뭐 똑같은 내용이고요. 복잡한 수식들 여러분들한테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교수님들께서 뭐 요것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수업들이 있어요. 그 수업에서 자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호에는 1중, 2중, 3중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2중창을 많이 쓰죠. 보통 보면 여러분들 샤시를 집에 가서 잘 보면은 유리가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겹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학교 유리 같은 경우는 한 겹으로 되어 있죠. 한 겹으로 되어 있는데 단열 성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이제 공기층을 둡니다. 저번에 말했죠. 공기라는 게 열 전도율이 아주 낮은 물질에 속하기 때문에 그 공기를 중간에 둠으로써 단열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3중 유리도 나와 있습니다. 유리창 3개. 많이 쓰진 않습니다만 하여튼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일사차폐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SC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 3mm 유리를 이제 빛이 이제 통과되는 어떤 열 취득에 대비해서 예를 들면은 어떤 필름을 붙였다든지 아니면 커튼을 쳤다든지 해가지고 이제 줄어드는 어떤 좀 치게 될 경우에는 이제 통과되는 열 에너지가 적겠죠. 흡수하는 열 에너지가 적을 테니까 그럼 얼마나 적게 되냐 하는 것을 이제 B로 나타나는 게 이제 일사차폐 계수라는 겁니다. 일사차폐 계수는 0보다는 무조건 커야 되고요. 그 다음 1보다는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뭐 요런 뭐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이제 일사차폐 계수의 최대값은 1이다. 요거는 뭐 OX 내기가 참 좋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상식적으로 알아둬라 하는 겁니다. 습도와 결로인데, 결로 같은 경우는, 습도하고 결로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왜 이래. 네. 습도와 결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설비 환경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평생을 이제 습도와 싸워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어, 어, 이제 습도를 참 이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이제 보통 우리가, 사우나를 가면은, 뭐 이렇게 뜨거운 물 근처에 가면은 이제 절철 끓는 막 김이 펄펄 나잖아요. 그죠? 사우나 안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뜨거운 물 이렇게 가보면은 김이 펄펄 납니다. 이게 이제 습도다. 이게 그 수증기다. 어떤 이런 그 강박관념이나 아니면은 잘못된 어떤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있죠.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거는 수증기가 아닙니다. 수증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물방울이야. 물방울. 그러니까 우리가 라면을 끓일 때 김이 펄펄 끓는다고 해가지고 이거 수증기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 수증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증기가 내가 수업을 촬영하는 제 방에 이 공간에도 수증기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 그 공간에도 수증기가 있습니다.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수증기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떠있는 구름 같은 경우도 수증기는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수증기가 아니라 그 물방울입니다. 일단 물방울이 그냥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거야. 그냥 지들끼리 뭉쳐가지고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면서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걔네들끼리 뭉쳐지면은 이제 비가 돼서 떨어지는 거죠. 어쨌든 그렇다. 그러니까 수증기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 받아들여야 사실 이 습도와 이제 이런 나중에 습공기 선도 이런 것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상당히 벽을 넘기가 힘들어요.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습도를 표시하는 방법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절대 습도와 상대 습도 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기 전에 건조 공기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아주 이상적인 상태에서 실제로 모든 공기는 수증기를 아주 일부라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건조 공기라는 것은 수증기를 전혀 포함하지 않은 공기를 말합니다. 즉 아주 이상적인 기체, 이상기체라고 할 수 있겠죠. 습증기는 수증기를 포함한 공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그 공기라고 했죠.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수증기가 없는 공기는 없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방을 채우고 있는 공기는 습공기입니다. 습공기. 알겠죠? 그렇다. 그래서 뭐 건조 공기와 수증기를 합쳐지면은 이제 습공기라는 것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 습공기라는 게 일반적인 공기를 말하는 거고, 건조 공기라는 건 수증기가 하나도 없는 공기를 말하는 겁니다. 수증기는 이제 진짜 물 분자가 이제 증발점 이후에서 이제 증발한 게 이제 수증기인 거죠. 그것들을 합치면은 이제 습공기가 되는 겁니다. 수증기 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게 좀 여러 가지 다 설명하기에는 조금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해서 이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증기 압 역시 마찬가지로 이 수업에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포화 상태라는 것은 여기에 건조 공기에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수증기를 계속 넣다 보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증기는 눈에 안 보인다 했죠. 눈에 안 보이는 수증기가 어느 순간 눈에 보이기 시작해. 보이기 시작하는 그 상태를 포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증기가 건조 공기라는 밥그릇 안에 수증기를 계속 넣어. 아까 수증기는 눈에 안 보인다고 했죠? 눈에 안 보이는 애를 계속 넣어. 그 어느 순간 얘가 보이기 시작해. 걔가 포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우나에 절절 끓는 김은 뭡니까? 이미 포화 상태를 넘었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니까. 그렇죠? 일단 그렇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수증기의 포화 수증기 압은 온도에 따라 다른데요.
온도에 따라 다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앞에 뭐 이런 거 이런 거 뭐 압력 뭐 P 더하기 F는 P다 뭐 이런 거는 얘기하지 않지만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온도가 상승하면 포화 수증기압도 올라갑니다. 그럼 말이 무슨 말이냐? 온도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아까 말했죠. 포화 상태에 달하는 이제 우리가 건조 공기에 수증기를 계속 집어넣으면은 어느 순간 눈에 보인다 했잖아. 수증기 계속 집어넣으면은 어느 순간 눈에 보여. 눈에 보이기 시작해. 근데 공기의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넣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공기 온도가 낮다. 수증기 조금 넣어도 잘 보임. 물방울이 빨리 된다는 말이죠. 반대로 공기 온도가 높다. 높을 경우에는 수증기를 많이 넣어도 잘 안 보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기 온도가 낮을 경우에는 수증기를 조금만 넣어도 금방 물방울이 돼서 보여. 근데 공기 온도가 높을 경우에는 수증기를 암만 집어넣어도 잘 물방울이 안 생기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침에 여러분들 머리 감고 드라이 말리죠? 드라이 할 때 어떤 바람이 더 머리가 잘 말라? 어떤 바람이 머리가 잘 마릅니까? 따뜻한 바람이 머리가 훨씬 잘 마르죠? 머릿결이 뭐 안 좋아지니까. 저처럼 머리가 곱슬거리는 사람들은 뜨거운 드라이기로 자꾸 하면은 머리가 더 구부러진다고 하던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드라이기로 머리 말릴 때는 뜨겁게 해서 하잖아? 그죠?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공기를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거야. 더 많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공기 온도를 최대한 높여가지고 넣는 겁니다. 그렇다 하는 거다. 그래서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온도가 상승할수록 포화 수증기 압도 증가합니다. 네, 숫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숫자는 외울 필요 없고 요거만 꼭 알아두십시오. 온도가 상승할수록 포화 수증기 압도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조 공기,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시는 분이 있는데, 온도가 낮을 때는 건조 공기의 이 물통이 요만하다면은 온도가 높으면은 이만큼 커지는 거야. 그럼 물을 요만큼 집어넣으면 보이죠? 우리 꽉 차겠지? 근데 이 공기통이 이만하게 커지면은 요만한 거에 집어넣어도 별 티가 안 나겠죠?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하여튼 뭐 그게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온도가 상승할수록 포화 수증기의 압도 증가한다. 그러니까 수증기를 더 많이 품을 수 있다는 뜻이죠. 더 많이 품을 수 있다. 더 자리가 많다는 거지. 이만큼 집어넣어도 요만큼밖에 차지 안 하니까 더 자리가 많아. 그 수분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겠죠. 자리가 많으니까. 스페이스가 많으니까 주변에 있는 수분을 더 많이 끌어당길 수 있겠지. 그러니까 아까 뭐라 했습니까? 뜨거운 바람으로 드라이를 해야 머리가 잘 마른다 하는 거죠. 이러니까 이 공학 같은 거는 괜히 배우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막 누가 찬바람으로 머리가 말리고 있을 때, 야, 뜨거운 바람으로 머리를 말려야 더 잘 마른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자, 습도에 대한 개념인데, 절대 습도와 상대 습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절대 습도는 실제로 공기 안에 수증기량이 몇 킬로그램이 들었나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단위가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이야. 그럼 얘는 뭡니까? 얘는 공기 질량. 얘는 뭐야? 수증기 질량이. 실제로 공기 안에 수증기가 몇 그램 들었나 하는 걸 나타내는 거야. 이 단위는. 절대 습도의 단위는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 또는 그램 퍼 그램, 또 뭐 어떤 이런 거야. 아니면은 뭐 용적 절대 습도로 해가지고 킬로그램 퍼 큐빅미터 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얘를 써.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 단위를 씁니다. 근데 상대 습도는 퍼센트 단위를 쓰거든요. 퍼센트 단위. 실제로 담을 수 있는 밥그릇 크기에 비해서 얼마나 담겨 있냐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실제로 밥그릇 크기에 비해서 얼마나 담겨 있나라는 거 물어보는 거야. 근데 온도가 높을 때는 밥그릇 크다 했죠? 온도가 작을 때는 뭐라 했어? 밥그릇이 작다 했잖아. 응? 근데 온도를 높인다고 해서 물이 많아지고 적어지고는 아니잖아. 온도를 낮춘다고 해서 물이 많아지고 적어지고는 아니잖아요. 그냥 밥그릇이 커지고 작아질 뿐이잖아. 그러니까 뭡니까? 온도를 높일수록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낮아집니다. 온도를 높일수록 상대 습도는 낮아진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근데 온도를 높일수록 절대 습도는 어떻게 됩니까? 변함없음. 왜 그렇겠어? 물의 온도를 높이고 낮추고에 따라서 수증기의 양은 변하지 않잖아. 그냥 이만한 밥그릇에 요만큼 수증기 집어넣고 막 불을 지펴. 다 막아놓고 불을 지펴. 이 안에 물의 양이 변하나? 안 변하죠. 이 안에 물의 양이 변하지 않아. 물의 부피는 뭐 커지고 작아지고 하겠지만 이 물의 질량은 변하지 않죠. 어디로 나가거나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요건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 아주 매우 중요하다. 온도를 높여도 절대 습도는 변함없어요. 수증기를 더 넣든지 빼든지 해야 변함이 있는 거고 온도를 높이거나 낮춘다고 해서 절대 습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온도를 높이면 상대 습도는 낮아져. 반대로 온도를 낮출수록 상대 습도는 높아집니다. 상대 습도가 높아지는데 상대 습도가 100%가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수증기가 아니야. 그때부터는 물이 보임. 알겠습니까? 즉 결로가 됩니다. 겨울철에 여러분들이 그 창문에서 물이 줄줄 흘러내리죠. 뭡니까? 결로죠. 결로다. 뭐다? 상대 습도가 100%가 넘었구나. 냉장고에서 맥주병을 꺼냈어. 맥주병 꺼내가지고 맥주병 옆으로 물이 줄줄 흘러내리죠. 결로죠. 뭐다? 상대 습도가 100% 넘었구나. 그러니까 뭡니까? 온도가 낮을수록 상대 습도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병을 냉장고에서 꺼내면 결로가 막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맥주병이 차다? 맥주캔이 차다? 아, 상대 습도가 높아지고 있구나. 그러다가 물방울이 줄줄 흘러내린다? 아, 상대 습도가 100%가 돼서 결로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른 요 내용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교과목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계산해서 결로의 양은 몇 킬로그램인가 이런 거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다 하는 거고요. 습구 온도와 건구 온도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보통 물이 증발하면은 주변에서 에너지를 뺐죠. 보통 얼음의 에너지 준위가 이만큼이고 그 다음에 물의 에너지 준위가 이만큼이고 수증기의 에너지 준위가 이만큼이라면 물에서 수증기로 변하려면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뺏어야 됩니다.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뺏으면 어떻게 되겠어? 주변의 온도는 떨어지겠죠. 에너지가 뺏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건습구 온도계를 우리가 갖다 놓으면 건습구 온도계를 갖다 놓으면은 건구 온도는 말 그대로 진짜 온도 재는 거야. 주변 온도에 그 안에 있는 액주가 기온에 따라서 주변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팽창하고 감소하는 거에 따라서 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이제 약간 젖은 천을 여기 감아 놓은 온도계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요만큼이 돼야 되는데 주변으로 증발을 하니까 얘가 에너지가 뺏기겠지. 에너지가 뺏기니까 이 부피가 감소할 거 아닙니까?
감소하겠죠. 어? 그래서 건고 온도계와 습고 온도계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봐봐. 주변이 건조할 경우,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까 밥그릇이 이만한데 물의 수증기는 요만큼밖에 없다는 뜻이죠. 아주 공간이 많잖아? 그럼 뭡니까? 빨리 증발하겠지. 빨리 증발하겠죠. 반대로 주변이 습할 경우에는 밥그릇 요만한데 물이 요만큼 차 있어. 그럼 뭡니까? 잘 증발 안 하겠죠. 그지? 안 그래도 밖에도 꿉꿉하고 여기도 꿉꿉하면 서로서로 증발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겠지. 그러니까 잘 증발이 안 돼. 그러니까 뭡니까? 건습구 이 얘를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건습구 온도차가 클수록 뭡니까? 건조. 반대로 작을수록 습. 이렇게 알 수 있겠지. 건습구 온도차가 크면은 건조하다. 주변이 건조하니까 얘가 빨리 증발해서 온도가 쫙 떨어진다. 주변이 막 습하다. 밀림이다. 이러면은 잘 증발 안 해. 주변이 더 습하니까 잘 증발 안 하니까 습고 온도랑 건고 온도 차이가 크지 않아. 상식이죠. 근데 이런 상식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말로 풀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엔탈피 계산식은 뭐 아까도 말했지만 다른 훌륭한 교수님들한테 이 공식과 이 계산법 이런 걸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 하기 바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강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두 번째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